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9월 6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데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출생 연도에 따라서 오부제, 요일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청이 불편한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 아니면 인터넷 사용 환경이 어려운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 13일부터 오프라인, 그러니까 직접 은행 창구를 가시든 주민센터를 가시든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내가 언제 태어났느냐,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요일제로 실시합니다. 자,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할 때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서 작성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줄 서서 대기하다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청서 서식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서를 미리 입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듯이 신청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 서식을 활용하는 건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국민지원금 신청서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하게 되는데, 여기에 신청인 성명,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나 외에 우리나라 사람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외국인,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으시고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칸에 보시면 6월 30일 이후에 이사했다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만약 6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오셨다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곳에 신청하시면서 반드시 6월 30일 이후 이사했다 하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이사하기 전 주소지의 주민센터와 확인해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요금 기준도 6월 30일까지고요. 주소지 기준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여기에 체크하지 않는다면 이전 주소지에는 있는데 현재 주소지에서는 투명인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정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6월 30일 이후에 이사한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 적어주셔도 되고 없는 분들은 이 난은 비워두셔도 됩니다. 자, 이제 대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먼저 위임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위임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리인이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이름을 적고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고 신청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신청인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내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냐, 아들이냐, 딸이냐 하는 이런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소를 적어주시고 전자우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메일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분들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지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은요,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로 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것이죠. 또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인데요.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카드형이 있는데요. 신용카드처럼 카드에 포인트가 입금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지는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선불카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선불카드는 지역화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사느냐, 서울에 산다, 경기도에 산다, 부산이다, 대구다,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맞는 선불카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서 선불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모든 지급 방법이 전국이 똑같으냐?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종이로 된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카드형을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저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까 해당되는 곳에서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는 실제 신청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냐, 지역금고냐, 아니면 찾아가는 신청자분들 방문 지급이냐 하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를 체크하시면 바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확인, 여기에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민등록상 또는 주소에 거주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활용할 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만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고유 식별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안내, 이 말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상자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겠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위탁받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도 확인이 돼야 되니 여기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에서도 반드시 확인,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뭐냐? 여러분이 정당하게 신청했다. 그러니까 허위의 방법이 아니다. 내가 불법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청서 제출한 것 반환되지 않는다. 또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했던 충전금은 소멸된다. 그러니까 다시 국가로 귀속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필수사항으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의사항, 필수사항까지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또는 대리신청이라면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옆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도장 가지고 가셔서 찍으셔도 되고 서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위임장 한번 살펴볼까요? 대리신청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위임장을 만드셔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인데요. 위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다, 내가 신청할 수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이름에는 부모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생년월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소 적으시고요. 전화번호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대신 신청해 주는 사람, 대리인이겠죠. 이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 신청을 하고 싶다 한다면 여기에는 아들 이름이 들어가거나 딸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또는 부 또는 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으시고요. 위임받는 사람의 주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민원 내용에는요,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 여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하시지만 대부분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겠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와 위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위임하는 사람은 부모면 위임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이름을 적으셔야 되고요.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그러니까 대리 신청하는 분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원칙은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허위 위임장, 이때는 처벌받겠다 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가족의 가구수가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은요, 가구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민센터 가시면 이의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잘못돼서 이번에 내가 신청 대상자에 빠졌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월보험료가 잘못 적용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휴업, 폐업인 경우 실직, 소득 감소 이런 분들은 휴업, 폐업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시거나 또는 실직하신 분들은 퇴직, 해촉 증명서, 소득 감소하신 분들은 소득 금액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20년 귀속분 국세청이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지역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내 건강보험료가 잘못 산정되었다. 마찬가지 휴폐업 사실증명서, 실직하셨다, 퇴직이나 해촉 증명서, 소득이 감소하셨다. 국세청, 지역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 사실증명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동거인 제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첨부해 주셔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사실상 이용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세대주가 일방적으로 받아갈 경우에는 사실상 이용관계 확인서라는 것을 내서 세대주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의 재난지원금을 받아가는 것을 막는 방법도 있고요. 양육사실 확인서입니다. 양육사실, 실제 누가 양육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신청인과 배우자, 신청인, 그러니까 내가 실제 양육하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신상, 그리고 양육 자녀에 대한
신상을 적어서 양육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아이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닌 실제 양육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차 재난지원금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는데 신청 서식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지레 겁을 먹고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미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주민센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